그러니까 기온거리를 가보신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토, 그 천년고도 교토에 가게 되면은, 가장 대표하는 곳이 이제 기온거리가 되고, 그 기온거리에 갔을 때 보통 많이 보는 것들이 이제 마이코, 게이샤의 이제 수련생이죠. 이런 마이코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기온거리에 가면은 이 마이코들을 보게 되고 또 마이코 쇼도 관심 있게 보게 되죠. 한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매력 있는 컨텐츠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공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마이코 쇼도 대표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코 쇼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로 보통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자체를 굉장히 큰 이렇게 음식이라든지 이렇게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마이코 쇼가 있는 반면에 호텔 같은 곳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마이코 한두 명을 불러서 이렇게 마이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렇게 좀 춤 같은 것들을 추는 그런 어떤 쇼들도 보통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그래서 천차만별인데 마이코가 워낙에 이제 혹독하게 보통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인정이 돼서 보통은 좀 금액이 비싼 편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싼 그런 마이코 쇼는 볼 수가 없었고 좀 저렴한 호텔에서 이제 이렇게 마이코 1인을 초청해서 운영을 했던 그 마이코 쇼를 보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코 쇼가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묵는 호텔에서, 숙박하는 호텔에서 이제 이렇게 저녁에 열린다고 해서 미리 예약을 하게 됐고, 저는 이제 그 해당되는 시간에 가서 이제 쇼를 보는 줄 알았더니, 이제 숙소에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앉아있고 선착순으로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좀 안 좋은 가장 뒤에 이제 위치한 이제 곳에서 이렇게 마이크 쇼를 보게 됐었습니다. 물론 뭐 그래서 너무나 안 보여서 특히 이게 뭐 어떤 전문적인 공연장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평평한 보통 조식 식사를 먹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마이크 쇼를 보다 보니까 앞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앉게 되면은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뒤에서는 워낙에 이제 키들이 또 크시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뭐 불평은 하긴 했는데 불만이 있었지만 어찌됐건 딱 자리에 앉았더니 우선은 전통 그 일본 그 젓가락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뭐그 캔디 같은 것들을 줘서 뭐 그걸로 이제 위안 삼아서 이제 기다리게 됐습니다. 조금 이제 있다 보니까 견습생이 이제 마이코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자기들이 이제 보통 지금 수련을 하는 이런 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사회자가 이제 마이코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화장을 하는지, 뭐 이렇게 옷 매무새라든지, 뭐 머리 같은 거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영어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특히 뭐 중간에 이제 관광객들의 참여를 위해서 마이코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노는 그런 놀이법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저도 이제 참여를 했지만, 많은 이제 여행객들이 가서 실제로 같이 이렇게 대결을 펼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잠깐 그 장면 먼저 보시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죠. で、本来はですね、負けた方、はい、いっぱい時間もらうんですけど、本番はですね、ここで皆さん倒れてほしくないので、小さなプレゼント準備してこちらめがけて頑張ってください。 So we don't want you to kind of go home too drunk. So what we've got instead of the alcohol, we've got some presents for you. で、あと皆さん2回チャンスがあります。1回目練習、2回目が本番になります。 So for those of you who want to come up and try, we'll give you a kind of practice go of it, and then you can actually try the real game. あと、if you're hard, 座るのが難しい方ですね、こうやって座ってもらっても構いません。 And for those of you who maybe your knees, A very famous person in Japan. So, Maiko-san told hard. You are similar to hard. ポンプラッキーにお池にほかけてシュラシュシュシュ回れば四国を三周のポンピラ大根が一度回ってポンピラ船船オッケー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계속 참여를 했는데 계속 이제 졌어요. 저는 이게 조금 머리를 많이 요하는 이제 이렇게 뭐 프로그램이어서 이제 졌는데 이제 그런 어떤 형태들의 이런 그 참여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저희가 이렇게 봤던 이제 마이코는 이제 후쿠상이라고 하는 이제 마이코가 이렇게 오게 됐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이코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나서 헤어질 때,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자기도 한류 드라마나 이런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사진을, 배우자랑 같이 찍었었던 것들이 지금 여기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자신들의 지역성이나 또 이렇게 원주민들의 어떤 독특한 공연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죠. 마이코쇼도 뭐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고, 뉴질랜드 같은 데 가면 마오리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전문적인 공연장에서 꼭 공연을 하는 건 아니더라도 호텔 같은 어떤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통 이런 공연을 간단하게 개최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꼭 그런 공연시설 같은 게 꼭 하드웨어로 이렇게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이런 많은 배우와 컨텐츠들이 있다면은 충분히 거기에 이런 관광 매력들이 살아남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연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모대화된 모습이긴 하지만 뭐 음악이나 복장, 무용, 공예 여러 가지가 같이 접목된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어떤 관광 콘텐츠이기 때문에 전달력도 높고 그런 스토리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게 되죠. 그래서 그 지역만의 어떤 대표성을 띈 공연 같은 거는 단순히 이제 공연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또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관광지나 관광 장소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차 이렇게 뭐 K-팝, 뭐 K-한류, 한류 관광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공연이라든지 연극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연출들이 더 중요하게 좀 더 접목이 될 때 훨씬 더 관광객들이 생동감 있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이코쇼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한 가지 딱 생각이 또 났던 게 이 책의 마지막에 이제 좀 부수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던 제주 해녀의 부엌이라고 하는 극장식 레스토랑이 최근에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해녀의 부엌은 김하원 대표가 만든 제주도 출신의 또 한예종을 졸업한 김하원 대표가 이제 만든 극장식 레스토랑이고요. 말 그대로 해녀분들이 물질을 해서 이렇게 잡은 해산물들을 먹는 레스토랑이죠. 그래서 제주도의 종달리에 1호점이 이제 있고 2호점이 이제 조천부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우선은 해녀들이 물질을 해서 이렇게 잡은 해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특히 이 한예종을 졸업한 우리 김하원 대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연극에 대한 또 관심이 있고 연출에 대한 것들을 잘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해녀분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감동적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만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뭐 스포일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연극에 대한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삶의 애환이라든지 또 고통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사실은 좀 참 제주도스러우면서도 우리의 로컬 커뮤니티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잘 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연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있게 보고 있고 뭐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서 네이버 예약 같은 데서는 거의 한 달, 두 달 전에 예약을 해야만 겨우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바로 그렇게 공연이라고 하는 부분들, 연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울림들이 워낙에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마이코쇼라든지 또 해녀의 부엌 같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된다면은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은 감동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저는 해외 부엌이야말로 이런 코로나 이후에 가장 그 지역의 로컬과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래서 이 책에서도 다른 어떤 곳보다는 이렇게 좀 설명에 대한 것들을 또 부수적으로 우리나라 거를 잘 이렇게 제가 많이 넣지는 않았지만 같이 이렇게 접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동안 제가 공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좀 담아봤는데요. 앞서서 이제 뭐 원주민 공연이라든지 또 좀 더 큰 어떤 규모긴 하지만 그 메모리즈 쇼 같은 경우 또 이렇게 좀 작지만 호텔 같은 데서 1인 공연 또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하는 공연들 어떤 것들이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고 다만 우리가 관광에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앞으로의 미래를 이야기를 더 담을 때는 이렇게 사람이 같이 연출하고 뭔가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합 컨텐츠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됐을 때야말로 진정한 야간 관광이라고 하는 것들도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앞으로의 우리나라 관광의 미래가 좀 더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이코쇼와 해니의 부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